안녕하십니까, 백호명리입니다. 오늘은 생활명리학 중국 36강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살 두 번째 시간인데요. 도화살이 어떤 십성적으로 어떤 형태로 표출이 되는지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함께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화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삼합의 아랫단계 중간 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호술 띠다, 띠가 인호술 삼합을 이루면 이 앞단계에 해당되는 해묘미강의 중간 글자가 도화살이 되겠고, 그 다음에 사유추 띠다 삼합이면은 오화가 연살 도화살에 해당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자진 띠면 아랫단계 유금이 도화살에 해당되겠고, 해묘미 띠면은 자수가 도화살. 그래서 자오 묘 유에 해당되는 각 띠별로 아랫단계의 중간 글자들이 다 자오묘유로서 이 글자가 있으면 도화살이 어떤 그런 성립이 된다. 그리고 요게 운에서 세운하고 대운에서도 들어올 거니까 대세운에서도 형성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홍염에 대해서 같이 홍염살하고도 같이 이제 저번 시간에 비교를 해드렸는데, 홍염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소극적인 어떤 그런 본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어떤 그런 형태로서의 표출이 되는 거고, 도화살 자체는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저 사람이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 봄에 꽃을 볼 때 꽃이 피면 꽃 자체는 자기가 향기를 뿜는지 안 뿜는지 본능적으로 어떤 하는 형태잖아요. 본능적으로 드러나는, 그리고 다중의 어떤 대중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로서 보여지는 어떤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고, 홍염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본인이 홍염인지도 모르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만약에 화살을 꽂고 싶다, 큐피트의 화살처럼 내가 어떤 그 이성에게 어떤 그런 감정을 표시하는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성향인 것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같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릴 거고요. 오늘은 그 십성적인 어떤 형태의 차이, 교재에 있는 내용 중에 보면 관살, 그 다음에 인수, 재성적인 어떤 형태로서 십성으로 어떻게 표출되는지를 같이 한번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호일주 정관도화는 묘한 매력이 있고, 상관도화는 표출하는 풍기는 도화이다. 그래서 도화가 천간에 뜨면 표시가 나고, 지지에 뜨면, 천간에는 드러나는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지의 경우에는 그냥 묘하게 드러나지 않고 볼매 같은, 볼수록 매력적인 어떤 그런 형태다고 말씀을 드렸고, 천간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거, 지지는 행동하는 면이면서 잘 드러나지 않는 형태의 어떤 그런 천간 지지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경호일주 같은 경우를 보면, 경호일주 72년생이시죠? 경호일주면 정관, 십성으로서는 정관이고요. 그 다음에 12운성으로서는 욕지죠. 욕지의 어떤 그런 거고, 이게 도화, 정관도화. 연주도 마찬가지, 이것도 도화죠. 도화의 홍용이죠. 근데 이제 이거는 십성으로는 이제 상관도화지, 상관적인 어떤 그런 도화. 이건 식신이 되겠고, 이건 재성이죠. 편재. 그 다음에 인성이죠, 인성. 인호술, 화국, 오술. 그러니까 정관국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인호술, 제격, 편제격. 이분 사업하십니다. 무슨 사업을 하느냐. 예를 부동산 관련된 어떤 그런 건물을 갖다가 뭐 시세 차익을 남기고 뭐 팔고 하시다가, 물상으로서의 그 임자가 보면, 물상으로 보면 물이잖아요. 커피 전문점 사업을 하세요. 한 3개 정도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보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그 올고 바르고, 형태 자체가 이제 드러난 건 없잖아, 그죠? 드러나 있는 거는 뭐 어떤 그런 이제 평관이고, 경험을 기준으로 했을 때 드러나는 어떤 그런 게 풍기는 그게 있는 게 아니라, 보통 보면 감춰져 있는 어떤 매력들이 굉장히 어떤 그런 올곧고 바른, 꾸미는 거 좋아하는 그런 어떤 게 있는데, 여기 지금 설명드린 내용하고 좀 중첩되는 게 많아서 일단은 명식을 써놨고요. 도화가 천간에 뜨면 표시가 나고, 지지에 뜨면, 지지에 이렇게 있으면 드러나지는 않고 볼수록 매력적이십니다. 매력적인 게 예쁘게 꾸미는 것도 도화인데, 예쁘게 꾸미는 것 자체가, 꽃이 향기를 뿜는 것, 화려한 어떤 색깔을 뿜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도화. 꼭 그 이성적인 어떤 그런 매력을 표출하고 이런 것도 되지만, 이성관계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자체가 도화가 있으면 굉장히 볼수록 볼매라 그러죠. 볼수록 매력적인 어떤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관성급힌 도화인데 원진 기문은 감을 못 잡는 쎄한 매력이 있다. 이거는 원진 기문 자체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도화에 어떤 충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상관, 정관의 어떤 도화, 같은 도화에 충이 있는데, 그러니까 연주 기준으로 해서 또 도화고, 얘 자체도 이제 일지 기준으로 도화지 않습니까? 이 도화를 보면 남녀 관계에서 한없이 매력적일 때가 있고, 때로는 똘끼 충만한 아이 같을 때, 이때 한 번씩 갈 때마다, 약간 보면 그런 어떤 똘끼가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 저돌적인 어떤 그런, 그 여장부 약간의 어떤, 이럴 때는 여장부 스타일 같은 느낌도 들 때가 있습니다. 남녀 관계에서 한없이 매력적일 때가 있고, 마찬가지. 때로는 이렇게 충을 하게 되면은 똘끼 충만한 아이가 될 때, 상관정관하니까, 올고도, 그러니까 십성으로 봤을 때 상관정관은 뭡니까? 상관정관은 견관, 바로잡는 기질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질은, 그러니까 십성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를 올바르게 바로잡고 고치는 도화적인 어떤 매력도 보면 꾸미고 이렇게 하는 데에서 굉장히 어떤 그런 거에 감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도화가 어떤 십성적인 매력으로 어떤 걸 발휘하느냐, 같이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살은 천살의 측근에 있지만,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인오술이죠. 인오술이다. 예를 들어서 인오술이면, 자, 기준으로 했을 때, 자, 보면 이 자수를 기준으로 하면 신자진이잖아요. 신자진인 경우에 앞단계면은 해 인오술이, 사유축이잖아요. 사유축이 무슨 얘기냐면은 겁, 연, 반, 연살인데, 자, 연살은 천살의 측근에 있지만 사실은 내당의 월살에게 조련을 당하는 성분이다. 그러면 신자진 띠의 천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다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해, 묘, 미, 이 천살이잖아요. 그죠? 천살이고, 그 다음에 그 술토 같은 경우 인오술이다. 그러면 역마살, 제살, 월살이 장벽살이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을 지금 읽어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 임신일간인 경우에, 임신일간인 경우에 도화가 신유술, 그러니까 신자진 띠의 천살이 해당되는 미토하고, 그 다음에 술토, 월살이 있으면 이거를 자수를 미쳐버리게 한다. 연살. 그 뜻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신자진 띠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천살에 해당되는 미토하고 월살이 있으면 조련당하는 느낌, 미쳐버리게 만든다. 왜냐? 연살은 밖으로 이제 그 왕지니까 표출하고자 하는데, 나가고자 하는데 얘들은 월살 이런 거는 땡기는 거잖아요. 땡기는 거니까 서로 밀당. 만약에 이게 충한다 그렇다 그러면 두 글자가 충을 하면 한마디로 발병이 난다. 난 나가고 싶은데 땡기니까, 이런 게 미쳐버린다 이 뜻입니다. 연살은 나가고 싶어 하는 어떤 그런, 표출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이것을 끌어당기는 게 월살인데 이 두 글자가 충하면 한마디로 발병 난다. 그냥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보면, 그러니까 충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도화살하고 월살의 어떤 그런 차이니까, 이거는 이제 표출하고 싶은데 어떤 그 왕지의 어떤 성령이 있는 거고, 요 월살 같은 경우는 그냥 묻히고 싶은, 당기고 싶은 이런 어떤 그런 음적인 어떤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지도화에 월지가 음양차착이면, 차착살이면 처가나 그다음에 어떤 시댁으로 인해서 추한꼴을 보겠는데, 이건 음양차착은 지금 나중에 신사를 할 때 한꺼번에 기타 신사를 할 때 할 건데, 음양차착살, 의미만 간단히 알도록 할게요. 차이거든요. 뭐냐면 차이. 그러니까 음착살, 용어만 아시면 돼요. 양착. 음양차착살은 양의 어떤 그런 차이가, 어떤 그런 그 차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긋나는, 양이 어긋나서, 이게 이제 섞일 착인데, 요 착이. 음양이 어떤 그 어긋남으로 인해서 생기는 살,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중에 기타 신사를 할게요. 그러니까 음착, 차찰이 있는데, 양착이 있는데, 이 차착살은, 음양차착살은 시댁 또는 처가와의 관계가 소원해진다. 요런 내용만 간단히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일지도화에 월지가 음양차착이면, 월지는 뭐예요?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부모 또는 시댁, 그러니까 친가도 될 수 있겠고 처가도 될 수 있겠고
여성인 같은 경우에는 시댁도 될 수 있잖아요. 월지와의 차이가 있으면 어떤 그런 그 시댁이나 처가로 인한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고, 차후에 오늘 기타 신사를 할 때 같이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살과 육회살이 충하면, 연살하고 육회살, 자, 육회는 앞단계죠. 앞단계의 중앙글자다. 그러면 자, 여기면 여기 요 신자진 띠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연살이다. 그러면 여기 앞단계가 해묘미잖아요. 육회 형이네. 자, 육회 망신 육회잖아. 육회 연살하고 육회가 충돌하면 자묘 이게 형인데, 이제 요 같은 경우에는 자묘 형이 되겠고, 예를 들어 이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기준으로 했을 때, 얘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연살하고 얘 기준에 얘의 윗단계가 뭐예요? 천살이다. 그러면 요술 요것도 합은 또 합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죠? 연살하고 육회와 상충되는데, 면살 육회가 상충이 되는데, 육회를 만나면 도화하고 육회가 같이 있으면 화류병. 이건 이제 일단 참고로만, 뭐 여기서 뭐 성병도 화류병이라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질이 있다. 그래서 몸이 망칠 수가 있다. 그 예전에 보면 총균세라는 책 혹시 아시는 거 모르겠어요. 그 유럽에서 뭐 잉카 제국을 멸망시키는 데는 다른 거 없다. 바이러스. 이 얘기는 거예요. 유럽에서 잉카 제국을 멸망시키는 게 총하고 균. 이 균에 해당돼요. 이게 자묘형이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참고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충이 되면. 그래서 그 다음에 연살하고 겁살이 합작하면, 겁살. 이거 겁살이죠. 겁살. 앞단계. 그러니까 같은 띠에서 화계. 앞단계 띠예요. 해묘미 기준으로 했을 때 신자진, 겁살, 연살이잖아. 이 띠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얘 둘이 같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를 기준으로 하면 인호술, 그러니까 사유축, 얘랑 이렇게 같이 있을 때 연살하고 겁살이 합작하면 사치, 그 다음에 낭비, 연애도 합이 상하니까 삼각관계, 이런 식으로 만만치 않은 경쟁 상대가 있을 수 있다. 겁살이 어떤 그런 그 앞전에 배웠던 겁살에 대한 이미지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서, 겁살, 가지고 싶은 욕망, 갖고 싶어요, 욕망이죠. 플러스 연살, 예쁜 것, 아름다운 것, 보석, 옷 해당되잖아요. 욕심과 예쁜 것이 같이 취해지는 것, 사치, 낭비, 사치, 꾸미는 것이니까, 그죠? 경쟁적으로 내가 더, 그러면서도 실증이 나니까 만족을 못 하는 거잖아요. 실증도 마찬가지로, 실증도 포함이 되는 어떤 그러면 이게 드러나는 거니까, 연살 드러나는 것, 꾸미는 거잖아요. 정치권에서 만약에 이게 적용이 된다 그러면 바뀌는 거예요. 여당, 야당이 정권을 잡는 편으로 권력에 대한 이동, 권력 이동의 어떤 것도 볼 수가 있다. 선거철 됐을 때 당선에 대한 어떤 그런 여부나 이런 거 판단할 때도 이런 것들을 이런 거 정도는 가능성, 물론 관과의 어떤 거는 비거 플러스 되는 것도 있지만, 마찬가지 이거 같이 경쟁적으로 내가 드러나는 어떤 그런 면도 되니까, 이런 것들도 이동하는 현상도 판단해 볼 수가 있다. 오늘 이제 명주의 어떤 그런 그 내담의 어떤 그런 성향이 어떤 그 질문에 있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 드러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경쟁적인 부분, 이런 것도 판단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주 원국을 다 보면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일반적인 단식 판단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같이 보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더 정확하고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도화살이 안 좋은 흉신이면서 삼합을 이루면 강제적으로 정조유린이 정조에 대한 일어날 수 있다. 관살국이면, 살국이면 가능성이 더 많은 어떤 그런 부분들. 이거가 이제 육식갑자를 만약에 육식갑자가 이제 우리가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각 연월일시에 기준으로 했을 때, 신살이 해서 뭐 3-4개 정도 이상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살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이 살이 보통 보면, 그러면은 명시 60% 기준을 따지면은 뭐, 한 20% 내외로
5분의 1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꽂히는 게 이런 게 있다에 참고하는, 그래서 신사를 안 보시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 안 보는 어떤 경향도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점점 사회가 디테일해지고 좀 더 좀 마이크로화되는, 물론 넓어지면서도 확대되는 면도 있지만 반대로 굉장히 그 정확하게 축소돼가는 마이크로화되는 어떤 그런 성향도 같이 이루어지니까 이 부분도 보지 말자라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있는 게 이럴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가능성 정도에 초점을 두고 확인을 하시는 데는 어차피 알아야 되니까. 뭐 운동선수가 예를 들어 야구선수고 투수가 뭐 직구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구종을 배우고 하듯이, 그러면서 자기가 주특기로 자신 있는 주 무기를 쓰는 어떤 그런 한이 있더라도 좀이 될 때까지는 이것을 알아놓고 어느 정도 무기화할 수 있는 그런 배움의 단계에서 생각을 하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무인성. 자, 인성국. 교재에 있는 그 사주 명식이 신의 신유, 을묘, 무인, 권이죠. 무인성이죠. 그 다음에 연, 월, 관살이나 관살국. 정말 이분 거기다 뭐 이것도 여기는 목이고, 그죠? 금으로 금목 이런 경우에 유월에 관살국, 이걸 관살국이라고, 이런 경우. 겁년반의 삼합운은 재주와 기회를 만인에 드러내는 어떤 그런 공연 흥행에 비유되는데, 명국의 그 겁년반의 삼합은 유행과 흥에 민감하고, 그러니까 흥행과 유행에 민감하고 도전적이며 자신을 노출하는데 망설임이 없다. 이런 사주가 또 있고요. 이런 사주 중에 같은 또 사주 중에 이런 사주도 있어요. 연살. 얘 기준으로 했을 때 겁살이잖아요. 그죠? 겁살이고 관살국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같은 경우에 얘는 또 일지 기준으로 하면은 뭐예요? 일지 기준으로 하면은 사유축이잖아요. 그럼 연살. 그죠? 얘 기준으로 하면은 뭐 병화잖아. 인호술이잖아. 인호술 기준으로 했을 때 사유축 다음 단계잖아. 그죠? 육회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모태솔로. 여명의 관국이면 남자가 많은 게 아니라 남자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기 때문에 남자가 없을 수 있다. 옛날 같으면 뭐 기생 사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남자 때문에 힘들어해요. 육회면도예요. 육회는 뭡니까? 저승사자의 어떤 그런 느낌이 가는데 남자를 못 만나죠. 이럴 때. 이 해석 차이야. 예전에 아직도 뭐 그런 명식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관살 이빠이면은 옛날 같으면 기생팔자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럴 수도 있죠. 그죠? 내 남자가 아닌 여러 남자들을 갖다 상대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비단 그 입장에서 좋긴 할까요? 그런 입장. 시대에 따라서 사주 명식의 해석도, 그래서 표현의 차이. 이제 우리가 여기를 공부를 하면서 참고라고 제가 많이 참고해라. 이게 참고.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 남녀 간의 어떤 그런 애정 관련된 문제는 이게 애살이라고도 하는데, 그 지금 간통죄가 폐지되긴 했지만 요즘 그 모 대기업 회장의 어떤 그런 그 헌법적으로 아니면 법상으로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일부 일처제의 어떤 그런 그 민법상 가정의 어떤 그런 환경은 아직도 인정하는 건 일부 일체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간통죄는 폐지되었다고 하지만 남녀가 사랑을 위해서 결혼해서 자녀가 있는데, 이 어떤 본인의 애정적인 어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어떤 기업이라든지 기업하고 대기업 총수인데 어떤 기업에 대한 파장도 있을 것이고, 그냥 기본적으로 도의적인 어떤 그런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어떤 그런 의리에 대한 어떤 부분. 이 민법상의 그 신이 성실의 원칙이라고 있어요. 이건 비단 이거에 적용될 건 아닌데, 이게 이제 민법 미종과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따라서 성실해야 된다. 이런 어떤 부분, 헌법적 가치라든지 가정에 대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추구하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거 드러내지 않고 조용조용히 그렇잖아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연살이라는 것 자체가 드러나는 거니까, 이거는 도화라는 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천간에서 드러나는 부분, 지지에서의 어떤 있으면 드러나지 않고 이제 은밀하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하는데, 표현을 할 때 내담자 분께 이런 어떤 성향에 대해서 물어보면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굳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떤 민감한, 그러니까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사생활인데 그런 부분, 이거하고 알 권리, 액세스권이라고, 이 차이, 프라이버시와 이거를, 개인의 사생활을 남들도 알아야 되냐? 뭐 이런 거에 차이에 있어서 굉장히 소위 말하는 가르마를 잘 타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같긴 해요. 그래서 표현하는 것, 어떤 알고 있는 거하고 표현하는 거, 그래서 뭐 예전에 뭐 하는 말씀 중에 뭐 침묵이 금이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도 있으니, 굳이 물어보지 않는 거는 어떤 그런 이런 내용들을 지금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더 사실은 좀 민감한 상황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유념을 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십성의 표현 중에 도화가 편제도 육친은 뭡니까? 육친은 아버지, 이제 부성이죠. 부성. 그럼 연월 여기에요, 그죠? 월주 편제라고 봐야 됩니다. 편제가 연살이면 아버지가 주색을 좋아하고, 또 인수는 이렇게 정인 편일할 때 인수가 연살이면 어머니, 요 월주에 해당되는 있을 경우에 더더욱 더 인성이면 어머니가 다소 이런 어떤 도화의 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명에 비견, 겁재가 많거나 관성이 많거나 합이 많은 경우 이거 틀린 내용인데요. 매우 음란하다 본다. 이건 옛날 기준입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그 궁성 해석을 무시한 연월일주 관법, 월월일주 관법을 무시한 내용이고요. 여명의 비겁이면, 비견이면 이게 원래 있다. 이모도 될 수 있어, 이모. 여자 형제. 이거였나? 갑신년, 수국 짠다고 했죠. 여기에 진중을목. 이분 같은 경우에 진중을목, 겁재잖아, 그죠? 월지니까 비겁, 형제예요, 형제. 언니들 많아요. 언니가 도와줘가지고 인성적으로 아파트 10억짜리 10억 넘는 거 그냥 줬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틀린 내용들. 그래서 요거 연월 일시관법을 잘 활용을 하셔라. 육친 해석이 아니고, 육친에 대한 거는 궁성으로 봐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모는 월주, 부모, 형제, 사회, 직장, 내 나라도 될 수 있고, 그죠? 이런 거 월주 기준. 일간은 뭐예요? 일주는 나와 배우자예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남자 입장에서 재성이 있다 해서, 물론 시절 인연 될 수, 월지와의 어떤 그런 이런 걸 구성을 해서 봐서, 내 일간의 일지가 배우자의 성향의 십성입니다. 배우자입니다. 그 다음에 자식이고, 회사로 붙였으면 내가 만약에 오너다 그러면은 우리 직원들,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아랫사람. 십성의 어떤 그런 십성과 궁성에 대한 것들은 해석을 해보면 육친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육친 해석은 궁성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거 다른 데서는 이렇게 이해 못해요. 요건 좀 참고하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부모 자리에 도화가 있으면서 편제인 경우 아버지 말씀드렸죠. 인성인 경우에는 부모 자리 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버지 편제 이러면 약간 이쪽에 좋아하시는 것도 있고, 그리고 사업적인 어떤 거, 아버지가 사업하신다 편제면, 그죠? 아버지가 사업적 성향도 있는 거고, 내 월에 있으니까 나도 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 월에 있으니까 내 사회성도 이런 어떤 부분을 띌 수 있다. 복합적인 해석을 할 수 있으셔야 된다. 인수인 경우에 마찬가지로, 인수는 어머니, 그런 부분들. 연재 기준으로 도화.
이 기준으로. 역시는 을목이 욕지, 생화, 상관. 12 운성으로 욕지에 상관은 10성으로 상관. 묘는 이게 도화야. 도하면서 뭐야? 망신. 도하면서 망신. 자,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도하고, 사유축 기준으로 했을 때는, 사유축이에요. 뭐야? 을목 연간 기준으로. 그러니까 월일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병, 물이, 뭐 임, 오, 술, 운동을 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얘 기준으로 사, 유, 축 운동을 해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망신. 얘 망신. 얘 입장에 망신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요는 도화, 망신이며 이 사화는 목욕으로, 욕상관, 상관에 끼가 있으니까, 끼가 있긴 한데, 이 배우자 공성이다. 배우자잖아. 이 을목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이 여명이에요. 이 배우자가 그런 끼가 있다. 배우자 공성으로 보면, 사중의 경금, 관이잖아. 그죠? 정관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배우자도 나도 끼가 있어. 비겁이, 이거 비겁이잖아. 비견겁제. 함께 있으니까. 여럿이 가지고 있으므로, 그러면 뭐야? 호, 미남, 미녀를 좋아한다. 이 을사일주의 경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 공상, 여기 경금이 배우자잖아. 나도 욕지 상관이 어떤 그런 거 있는데, 이 배우자 입장에서 뭐예요? 겁제, 비겁 다 있잖아. 그죠? 그러면 돋보이려고 노력하는 어떤 그런 게 있죠. 그러면 뭐냐? 이쁘고 잘생긴, 경쟁적으로 좋아할 수 있죠. 만약에 관살이 있으면 남자를 원수로 볼 수 있다. 관살에 수명계져 있으니까. 살은 아니잖아. 그죠? 오늘 정관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신금 같은 유금 이러면, 이런 거 말고 이런 게 있으면 남자를 안 좋게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대운으로 연살이면 될 듯 안 될 듯 뭐 하면서 잘 안 된다. 이거는 참고적으로. 그죠? 기다림, 외로움, 인고의 세월. 그러니까 연살이 있다고 해서 다 어떤 이성 간의 어떤 그런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만하거나, 뭐 남자면 여자가 많다거나 여자면 남자 많은 건 아니고요. 참고적으로 보면 그걸 말씀드렸잖아요. 이쁘고 막 잘생겼다 해서 다 애인이 있는 거 아니라니까. 오히려 그럴 것 같아서 안 쳐다보게 되고 관심 안 갖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봐야 된다. 참고적으로. 여기 보면 바람나는 운. 재관 간합 운동. 재와 관성. 재성하고 관성하고의 어떤 간합. 청간합. 이거 참고입니다. 다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암합. 지지간에. 지지의 암합. 그 다음에 일지합. 일간하고 지하고. 도하운.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그 왜 정리만 한다고 해갖고 막 뭐 애정지합 뭐 음란지합 옛날 얘기입니다. 물론 그런 성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대적 해석을 달리 해야 된다. 연살 방향. 자, 연살 방향 할까요? 방윗살 할 때 방에는 장로, 이 방향에는 연살 방향, 좌우묘유 방향입니다. 좌우묘유에 자기 띠에서 해당되는 연살 방향에 장몽, 화장대, 꾸민 거네. 치장하고 진열, 데코레이션 하면 좋다. 꾸미는 거니까. 예쁜 것하고 예쁘게 만드는 것. 예쁜 것하고 예쁘게 만드는 것. 꽃은 예쁜 것. 화장대는 예쁘게 만드는 것. 그렇죠. 진열도 예쁘게 만드는 것. 만들어 놓으면 그게 이제 예쁘게 보이니까. 예쁜 것하고 예쁘게 만드는 것을 봐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배치를 한다. 심리적으로 볼 때 연살, 일지, 문점. 연살의 일지. 이건 이제 방문객 내단경에서 문점, 애정사. 일지면 애정사. 월살은 흉이고 반환살은 길이다. 연살을 물면 애정사고. 보통 요즘 그 재회운, 헤어졌는데 그 남자가 그 여자가 다시 올까요? 남자 운은 언제 생길까요? 애정사, 연살 일지,
그다음에 이제 월살 같은 경우 장벽살 할 텐데, 월살은 이제 장벽입니다. 일단 내당마님 이렇게 막 장벽에 가로막혀 가다가 한숨 짓는. 근데 반한살은 좋다 그랬잖아요. 연살, 반한살, 겁연반, 겁살, 연살, 반한살. 겁살을 했죠. 연살, 반한살은 길하다 그러고, 월살은 다소 흉으로 봅니다. 근데 이 흉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한번 딱 막혀서 쉬어갈 수도 있는 거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하실 때 보통 보면 월살이라 그러면, 지금 이 경우에는 보통 보면은 이제 옮겨야 될지 말아야 될지, 사업을 할지 말지에 대한 부분들을 더 플러스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상담하시는 어떤 그 내용, 그 내남자의 어떤 그런 성향이나 이런 걸 들어보고, 어느 일을 얼만큼 하셨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만약에 관운하고 관 어떤 그런 부분, 운에 들어오는 어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재관의 어떤 그런 충, 이런 거 봐야 되고, 인수, 도와주는 인들이 있나. 예를 들어 장성 같은 경우에, 장생 같은 경우에는 혼자 사업을 하면 안 되니까 월급쟁이로 살아야 되는지, 사업을 해도 되는지를 갖다가 여러 가지 십성하고 같이, 운성적인 친구도 마찬가지 살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인수도화는 그 인성이 도화라는 말이죠. 인성이 도화면 엄마니까 모친을 복양하게 되거나, 모친이 약간의 애정사에 대한 부분, 반대로 아버지와의 어떤 사이가 안 좋아서 어떤 한이 생긴다거나 열받아서 그런 식으로 외도를 뭐 맞바람 뭐 이렇게 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도 봐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보면 이제 물어봐야 되죠. 무엇다. 이게 뭐 완전히 뭐 양인이죠. 엄마 양인이. 어우 기문이네. 일간 기준, 일지 기준으로 연산이니까. 이거 기준으로 하면, 인호술 기준으로 사유축이 망신, 육해, 천살이잖아. 돌아버리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연지가 만약에 뭐 유금이다. 얘 기준으로 하면. 얘 기준으로는 얘 또 연살이잖아. 얘 기준으로 해볼까요, 그러면? 만약에 유금이다. 연살이네. 천살. 아랫단계잖아요. 그죠? 사유축. 연지 기준, 사유축 아랫단계, 인호술, 장성, 화계. 연살, 연지 기준 했을 때, 일지 기준, 장성, 맞잖아요. 인호술이니까. 얘 기준으로 하면, 인호술에. 이거 앞단계, 윗단계잖아. 그죠? 망신, 천살, 육해살. 얘 기준. 똑같죠? 병목을 같이 가니까. 장성, 화계, 얘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정도 된다면, 엄마가 뭐예요? 엄마가 장군 같은 스타일이잖아요. 양인의 예술가적이었던, 귀문적인 어떤 예술가적이었던 그런 성향도 있을 수 있고, 유금이다. 술. 이게 이 주막에 이거하고 똑같은, 이거 울 수가 있으면. 야, 이러면, 양인이죠? 양인이면서 정인. 양인이면서, 육신은 뭐예요? 정인, 편인. 정인. 다시 할게요. 양인이면서 정인, 오화가. 그죠? 도하다, 연살이다. 엄마가 예술가면서 술집도 어떤 그런 할 가능성이, 정인이면서 도하면 엄마가 월지 정인격에 도하면은 엄마가 한이 많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엄마가 또 술집 하면서 또 뭐 보면 손님들이 막 좋아해주고 막 이럴 거 아니야. 만약에 이렇다 그러면 연지가 만약에 유금이면은 오화가 이 도하잖아. 그죠? 엄마는 당당하고 장성의 장성, 섹시하지만 바람 피거나 이혼하면 원망합니다. 물론 이제 이 기준이 다 봐야 되지만 단식 판단을 하면 안 되는데, 엄마가 아주 되게 양인의 어떤 그런 기질을 갖고 있으면서도 장성의 어떤 그런 그 기질하고 도화 기질이 있는데, 이러면서 당당하면서 섹시하지만 연살로서 바람 피거나 이혼하면 남편이 원망을 한다. 당연히 바람 피면 원망하죠. 이거는 그냥 뭐 그걸 떠나서라도 이거는, 그죠? 물론 이게 단식적으로 보지 마셔라. 사주 원국을 반드시 봐야 된다는 건 말씀을 드립니다. 자꾸 이렇게 이거 쉴드를 많이 치네. 쉴드. 조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심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편인적인 성향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비겁도화, 그러니까 십성 중에 비겁도화는 질투, 사치, 허영, 낭비가 심하고 어떤 비겁에게 어떤 뺏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성향, 비겁도화는 그런 성향, 이것도 참고하시고요. 식상도화는 그러면 식상도화는 뭐냐? 식상으로서의 도화의 어떤 성격은 뭐냐면 직장이나 시비구설이 심할 수 있고, 여명인 경우에는 식상이 식신인데 내 자녀의 작전에 식상이 자녀잖아. 여명인 경우에 자식 자리를 봐야 되지만 남편이 그러니까 여명인 경우에 자녀가 호색이 연애로 인한 걱정이 생길 수 있다. 이 정도로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이 기준으로 인옷을 기준으로 연살 얘도 어떤 그 신금에서 봤을 때는 이게 재성이잖아, 그죠? 편재 이런 경우에는 나도 연예인 기질이 있고 자식도 연예인 기질이 있을 수가 있다. 만약에 월지가 여기에 사화다 그러면 나도 연예인, 자식도 연예인. 망신이잖아. 사화 같은 경우 망신살. 요 앞단계니까 망신은 드러나는 거죠, 그죠? 사회적으로 보여지는. 그럼 연예인, 이게 연살 자체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연예인이에요. 연예인살. 월지면 딱 사화 들어갔다. 망신이 있다. 말씀드렸지만, 망신 도화는 끼 부리려고 드러내서 하는 겁니다. 연예인 어떤 그런 성향이 있다. 만약에 이렇다. 을목. 편관이죠. 식신제살. 끼를 부리나 노래를 부르면 매우 잘 부릅니다. 여기 장생이죠. 식신장생이죠. 황진이 같은 장생의 도화, 예의 바르고 도화기가 있고, 이것도 도화가 됐어요. 이 연살 기준으로도 도화죠. 예 기준으로 하면 연자 도화. 사유축이니까 아랫단계 연살. 그러니까 그러니까 먼저 예 기준으로 하면은 장성이 되겠네, 그죠? 장성. 이거 도화잖아, 도화. 아랫단계니까. 예 기준으로 해도 마찬가지. 예 기준으로 하면 경무로 가니까 인호술로 가잖아. 인호술로 가니까 예 기준으로 하면 윗단계니까 16,000살 일간 기준으로 했을 때 장생, 장성. 예 기준으로는 아랫단계 도화, 예 기준으로는 장생 6회 도화. 잘났다. 황진이 같은 장생의 도화, 경우 바르고 예의 바르면서 도화기가 있다. 예를 들면 고급 어떤 그런 그 주점 같은 어떤 그런 재성도화. 재성은 아까 정제 아버지의 어떤 그런 재성도화는 본인 및 부친의 어떤 풍류 가능성. 나도 편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하면 재성이 내 재성 남자 기준. 여자도 마찬가지. 재성의 편재가 아버지니까. 편재의 십성이 뭡니까? 와이드 넓은 어떤 장악력이잖아요. 넓은 소위 말하는 그 영역이 어떤 굉장히 넓은 어떤 영역에, 그리고 사업성도 있고, 또 즐거움이 끝이 없다. TVN 같은 편재 어떤 그런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본인 및 부친의 풍요 가능성하고, 호객형 금전운. 사업이니까 호객. 참고로 말하세요. 손님들 많이 불러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그런 운의 어떤 될 수도 있어요. 재성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어떤 예쁜 것도, 그죠? 동화뿐만이 아니라 재성적으로 깔끔한 이미지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떤 예쁨의 어떤 그런 기준도 될 수 있습니다. 정갈하다, 단아하다, 이런 부분이 관성적으로, 그다음 그 단아한 모습을 굉장히 꾸미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 재성이가 물건이 이뻐. 물건이잖아요, 그죠? 결론이기도 하고, 결과 물건이 예뻐야 한다. 종화 입장에 장생이죠. 12운성으로 보면 재성이잖아요. 편재 띠 기준으로 했을 때 장성이도 하고요. 이 기준 성살. 내가 최고네. 이뻐야 돼. 도움 받아야 되는 거고. 정화가 유금 가지면 천을기이잖아요. 손 많이 갑니다. 아무거나 안 합니다. 예쁜 거. 친구 중에 이런 친구. 유생인데 쌍장생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애간한 거. 아니 연주가 천을기이면 조상이 해남 윤씨라고 그 땅을 밟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딸내미가 대학을 들어가니까 그 문벌에서 종친회에서 장학금을 우리나라 뭐 10대 대학교인 경우에 전액 뭐 이렇게 천을 기인 정유 입장에 천을 기인이잖아요. 근데 좌오묘역 이 도화의 어떤 그런 자도화가 있다는 것은 한방 가능성 있는 한방 같은 큰 매력이 있고 진술충미가 뭐야? 진술충미는 이제 그 고라 그랬잖아요. 저장하는 거. 뭐를? 육체적인 어떤 도화의 어떤 그런 육체적 매력을 저장하는 그런 매력. 진토. 참고해야 될 게 정관도화라고 남명은 자녀가 호색인 면에 뭐 여명은 연애 결혼을 하며 도화성을 가진 남자와 인연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정관도화. 이분이 20대 초반에 20살에 결혼을 21살 일찍 결혼을 해서 나이 차이가 나이 차이가 9살 나는 분하고 결혼해서 도화성을 가진 분 결혼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 문제 이게잖아요. 좌우충이죠. 이분이 이 충문에 돌아가신 거죠. 인옷을 화잖아요. 화는 뭐예요? 좌우충 나면은 혈의 가물, 백혈병 돌아가신 그런 정관도 연애를 하셨는데 일찍 아드님 2분 오셨고 그런 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도화살의 어떤 십성적인 어떤 관련된 표출된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학습을 해보았습니다. 관적인 어떤 부분에서의 관이 도화인 경우에, 그다음 비겁이 도화인 경우, 인성이 도화인 경우, 재성이 도화인 경우, 식상도화. 각 이것은 궁성별로 육친에 해석하고 연월일시 궁성에 맞춰서 이 성향을 띄었을 때의 어떤 부분들 각각 다르다는 어떤 내용. 이것은 원국과 비교해서 반드시 사주 원국을 보면서 대세운 같이 크게는 크게 그런 그 보지 말고 참고적으로 하실 것을 말씀드리고 이번 시간 생활명리학 중급 36강 연살 2번째 시간 같이 학습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연살 3번째 마지막 시간으로서 이제 어떤 그 도화살의 어떤 육정의 어떤 조절에 관련된 욕정을 조절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런 매력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도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